2019 서울시 국어 문제 20번을 해설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에 활용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 문제를 읽어보면 상당히 애매해요. 발문이 애매합니다. 밑에 것은 설명인데, 그렇죠? 보기가 보기니까 설명인데 활용된 방식이 뭐냐?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설명에 활용된 방식이라고 해서 밑에 것은 지문이고 활용된 방식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출제가 되면은 발문,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이게 뭐를 묻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딱 읽는 순간 이게 뭐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보기의 설명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게 일반적인 발문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설명에 뭐라고 했어요? 활용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용한 방식이 뭐를 말하는지 명쾌하게 딱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방법은, 가까운 것은,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사실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 아니죠. 이든지 아니든지 이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논란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이란 말은 좀 적절한 표현, 다시 말하면 더 맞는 것이 있고 덜 맞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보기와 뭐를 읽어야 하냐면 선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선지를 보면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구분이죠. 그러니까 구분은 설명 방법에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이것을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얘는 설명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느낌이 들죠. 예, 설명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가. 범위가 이제 약간 좁아지는 거죠. 근데 이를 읽어보면 약간 황당해요. 이는 이 문장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첫째, 소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이죠. 소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소는 첫째, 지상의 권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설명 방식으로 보면 지정이에요. 설명 방식으로 보면 지정이고, 수사법으로 보면 이건 언유법이에요. 근데 이 언유법이 아주 특이하죠. 일반적으로 앞에 나오는 원관념이 추상적이고 이 보조관념이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은 호수다 하면은 내 마음은 추상적이죠. 호수는 구체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예를, 설명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말하는 게 언유거든요. 근데 얘는 이와는 약간 반대로 돼 있죠. 자, 두 번째, 어떤 분들이 보면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얘를 역설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역설법으로 보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하는 하니까 이거는 이 안에 즐거움과 냉대가 이 대립적 개념이 아니에요. 대립적 개념이면 역설법이 되죠. 근데 이거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식욕의 즐거움에 대해서 냉대한단 말은 어떤 것인가요? 식욕의 즐거움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잊어버리는.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서로 뭐예요? 너무 지겨워서, 너무 이제 군트롭다 보니까 식욕의 즐거움조차도 귀찮은 거죠. 그런 의미로 냉대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설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굳이 이제 두 가지 가능한데, 하나는 설명의 방식으로 보면 지정이고요. 수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언유법이 됩니다. 물론 뭐 비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비유법의 종류에 언유법이 있으니까.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답을 맞추는 것이 첫째 중요하지만, 다른 것이 왜 답이 아니고 도무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해설자들이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설명의 방식으로 보면 이것은 지정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을 볼까요? 자, 3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 일단 끊어보세요. 이렇게 길면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언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사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을 뒤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돼요? 무지개 색깔이 7가지라는 것은 7가지라는 어떤 사고 방법으로서 무지개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예시죠. 자, 네 번째 보면, 여러분 이거는 다 잘 하시는 것이지만,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혼눈, 그 다음에 더듬이 따위에 감각기관이 있고, 입과 가슴에는 입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으며, 배에는 끝에는 생쥐가 꼬리털이 있다. 이런 거죠. 곤충을 어디로? 머리, 그 다음에 가슴, 배,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다시 머리에는 뭐가 있는데, 눈이 있는데 겹눈과 혼눈이 있고, 또 다음에 더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다, 이런 뜻이죠. 물론 이제 글이 별로 좋지 않아요. 겹눈과 혼눈, 더듬이 따위에 감각기관이 있고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제 입도 어떻게 보면 감각기관이죠. 예. 그래서 약간 무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입은 감각기관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슴은 다시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 배에는 생쥐과 꼬리,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어떤 분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보기가 어떤 글의 방식을 활용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1번에서 4번까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설명이 활용된 방식, 이거보다는 설명 방식을 묻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이제 수사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수사법은 보통 언유법은 한 문장에서 나타나지, 보기처럼 이렇게 긴 것에서 그런 언유법이 나타나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구분이죠. 2번은 지정이고, 3번은 예시고, 4번은 분석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20번을 실제로 읽어보면 되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그 도표를 가지고 보기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유학자들은, 자, 이거는 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학자들은 먼저, 여기까지 이야기가 끊어집니다.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한다. 여기까지 하나 끊어지죠.
근데 여기선 이 지만이란 말 자체가 그런데의 뜻에 가까워요. 그런데 자신이 먼저 인격을 될 것을 강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도 어떻게 돼요? 그렇고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인격 자적 측면이고 하나는 어때요? 행동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지행합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지혜, 굳이 따지면 지혜에 해당되고 이 뒷부분은 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고 예를 구체화시키고 있죠. 하나는 이제 주희의 예고 하나는 정약용의 예인데 주희의 의견과 여기에 대한 정약용의 예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주희의 주장과 대립되는 정약용의 주장,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설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논점은 뭐냐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논점은 이게 구체화의 방법인데 이 부분이 구체화 방법인데 자,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유학자 자신 플러스 백성을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주희는 자, 이것을 다시 한 다음에 인격자가 된 다음에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예. 명덕을 밝힌다는 말은 뭐예요?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백성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럼 이 새로운 사람이 이제 구체화되고 이게 도무지 새로운 사람이 뭔지 구체화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올바른 행동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명덕을 밝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자와 관련된 이야기죠. 명덕을 밝히는 거. 그러니까 이해와 같은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백성을 가르쳐 새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신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민이죠. 자,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이다. 이 신민을 자세히 풀이한 것이 이 뒷부분입니다. 그건 신민이란 도무지 뭐냐 할 때 신은 뭐냐? 민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은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 대학의 무엇을?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다. 여기에 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친보다는 신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취지를 잘 표현했다고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럼 보면은 이 신에 대한 신이란 것은 어떤 새롭게 어떤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보다는 발전하는 이런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약용은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주희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롭다는 말에 초점을 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약용은 친민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즉 효제자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했던 거죠. 이게 이제 윤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덕목을 실천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해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친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제자를 실천하게 되는 것. 이것을 친이라고 본 거죠. 물론 이 속에는 새롭다는 뜻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시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헷갈릴 게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1번, 2번, 4번이 너무나 확실히 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번을 뭐 쉽게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설명에 활용된 방식이라는 이런 말들에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애매모호하다 그럴까요? 말이 정확성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의성도 가지고 중의성도 있고 설명에 활용된 방식이란 말 자체가 그 다음에 기준도 약간 혼란스럽죠. 그래서 제가 애매모호하단 말을 쓴 거예요. 뭐도? 중의성도 있고 기준도 혼란스럽고 정확지 않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 2019 서울시 국어 문제는 보면은 대부분이 암기 문제고 이분들이 그 독해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요구하고 말하자면 이제 비문학에 서는 두 문제인데 이 두 문제 자체가 굉장히 구형이고 아주 좀 그 명쾌하지 않은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 출제자 자체가 그 현대 그 국어에 그렇게 익숙한 그런 분이 아닌 느낌을 받습니다. 뭐 차차 나아지겠죠. 예.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자꾸 여러 번 말을 하는 것은 참 불편스럽고 좀 뭐 기분이 뭐 그렇게 서로가 좋은 말은 아닌데 뭔가 바꿔야 될 것만 확실합니다. 자,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